네, 안녕하세요. 네, 인프런 데브옵스 엔지니어의 테라그런트 도입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인프랩의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는 앞에 보이시는 목차와 같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제 주로 이제 보셔야 될 점은 이 장에서 이제 말하게 될 인프랩이 어쩌다가 이제 IAC를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쪽과 이제 3장, 4장에 걸쳐서 이제 AWS CDK로 시작해서 테라폼 그리고 테라그런트에 이르기까지 왜 이제 도구를 계속 교체를 했는지, 그리고 5장에서 테라그런트를 이제 한 번에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상태에 도달했는지를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리자면은 저는 인프랩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선비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의 목표는 제가 작년 9월에 인프랩에 합류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이제 지금까지 약 1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IAC 도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험을 이제 인프런이 첫 번째로 열게 된 오프라인 컨퍼런스인 인포콘에서 이제 공유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IAC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라는 인프라를 보통은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되면은 웹 콘솔이나 이런 수동 방식을 많이 써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조금만 더 이제 고도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코드로 관리를 하게 돼요. 이걸 이제 IAC라고 부르고 이번 발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가 이제 어떤 분들께 도움이 될까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1, 3년차 데브옵스 엔지니어, 이제 다양한 간접 경험을 원하는 분들과 그 IAC 유경험자 중에 이제 저희 데브옵스 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인 데브옵스 팀이 어떻게 IAC를 사용 중인지 궁금하신 분, 그리고 원래 테라그런트나 테라폼에 이제 관심이 있었거나 현재 이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궁금하신 분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인프랩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2개의 서비스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인프런이라는 서비스입니다. 2015년에 벌써 시작해서 7년이 된 서비스인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런칭을 하게 된 IT 직무 채용 플랫폼 렐릿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이 렐릿이라는 서비스가 언제 런칭이 됐는지 시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제 입사 시기와 거의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렐릿의 인프라 구성이 인프랩이 IAC를 도입하는 이제 여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앞에 보이시는 구성도는 인프런의 이제 인프라 구성도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제 인프런이라는 서비스가 이미 잘 동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렐릿을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인프런의 어떤 많은 것들을 닮으려고 이제 시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인프라 구성도랑 렐릿 인프라는 이제 구성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렐릿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프로젝트들이 다 이런 이제 비슷한 수준을 밟을 거라는 거는 아마 예견된 일이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그 인프라 구성을 이제 수동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복잡하고 단순 반복 작업이 이제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제 단순 반복 작업을 자동화시키는 게 데브옵스의 이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IAC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IAC 도입을 결정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저희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IAC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AWS CDK라는 도구였고요. 이미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 중이었던 데다가 저희가 프론트엔드, 백엔드 모두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보니 데브옵스까지 이제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세 개의 파트가 개발 파트 전체가 이제 같은 기술 스택을 공유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메리트를 보고 AWS CDK를 이제 렐릿 개발 환경 인프라 구성에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CDK로 열심히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항상 한 번 결정한 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정 사항이 생겨서 수정을 이제 시도를 했더니 CDK가 막 엄청난 경고를 뿜으면서 이제 저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이제 나중에 와서 안 것이긴 하지만 테라폼으로 VPC 리소스를 하나 생성한 다음에 테라폼 모르게 이제 웹 콘솔에 접속해서 방금 만든 리소스를 이제 삭제를 해봅니다. 그 후에 이제 테라폼에 다시 돌아가서 플랜을 이제 쳐보면 테라폼은 이제 VPC가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제 그거에 맞게 다시 만들어 준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죠. 근데 똑같은 이제 일을 CDK로 진행을 해보면 CDK는 이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니 CDK와 이제 실제 인프라 사이에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계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실에서 AWS의 뭔가 변화가 생기더라도 CDK에서 이제 diff 명령을 칠 때는 현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제 껴있는 클라우드 포메이션 템플릿과 이제 차이를 비교하기 때문에 이제 실시간으로 그 상태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단점을 파악한 후에 테라폼으로 이제 전환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툴 사이에는 이제 성격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CDK의 경우에는 어떤 리소스를 만들 때 이제 인자로 아무 값도 전달하지 않으면 그 값을 이제 상황에 맞게 CDK가 판단할 때 이제 적절한 값으로 알아서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반해서 테라폼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넣으면 당연히 이제 아무것도 안 쓴다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코드 간 변화는 이제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CDK 코드를 테라폼 코드로 이제 그대로 변환하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개발한 테라포머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계정을 전달해서 그 계정에 있는 리소스를 전부 테라폼 코드로 변환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브넷만 한번 테스트로 이제 변환을 해보니 이 서브넷만 변환했는데도 이제 2273줄이라는 엄청 거대한 테라폼 코드가 이제 도출이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테라포머는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리소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총 테라폼 코드가 얼마나 나올지는 엄청나게 많을 거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테라폼을 쓰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 이제 추가로 저희 데브옵스 팀이 올해 1월까지는 2명이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4달 만에 이제 2명이 더 추가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 그리고 이제 가능성, 항상 움직이는 상태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한 명도 아니라 4명이서 일관성 있게 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눈앞에 떨어져 있는 건 이제 테라폼 코드이기 때문에 이 테라폼 코드를 어떻게 해야지 잘 어루만질 수 있을까 책도 찾아보고 또 여러 이제 회사에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많이 찾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가장 첫 번째로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판단을 했던 게 프로젝트 구조를 정립하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정 서비스에 이제 이 리소스를 식별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크게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어카운트, EMV, 도메인, 서비스, 모듈 이렇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EMV는 데브, 프로드, 스테이지 같은 환경을 구분하는 인자라고 보시면 되고, 도메인은 이제 인프라나 랠리 같이 여러 서비스를 이제 묶는 이제 도메인 식별자고, 서비스는 그 가장 아래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제 구성이 되는 어드민이나 B2B, B2C 같은 이제 특정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EC2나 VPC 같이 실제 이제 테라폼 모듈이 들어가는 거죠. 어카운트는 이제 이 모든 리소스들이 담기는
AWS 어카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구조를 정립하고 나니까 보이는 건 이제 코드가 너무 크다는 거였죠. 아까 전에 이제 말했던 것처럼 테라폼 코드가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코드 중복을 제거하는 거에서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본 거는 테라폼 클라우드라는 서비스를 찾아봤어요. 네, TF 스테이트 저장소 겸 이제 CI/CD를 해주는 서비스였는데 뭐 서비스 자체는 괜찮았지만 CI/CD 그 코드 중복과는 이제 연관이 없었던 서비스여서 이제 패스를 했고 그 다음 이제 테라그런트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선 테라그런트를 도입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테라폼은 지금 보이시는 이제 코드를 모든 이제 main.tf 파일에 넣어줬어야 했어요. 그래서 중복 구조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제 리소스마다 main.tf가 있는데 그 main.tf 안에는 항상 같은 내용의 코드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테라그런트는 include라는 블록을 이용해서 이제 차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다른 테라그런트 파일의 내용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상황인데 테라그런트에서는 이제 한 번만 코드를 작성하고 나머지 코드 그 테라그런트 모듈들에서는 include 블록을 이용해서 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아까 이제 첫 번째 장점은 구조를 중복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이제 값을 중복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제 다른 디렉터리, 그러니까 다른 main.tf 파일에 이제 변수를 참조를 하기 위해서는 테라폼의 경우에는 뭐 테라폼 리모트 스테이트라든지 아니면 제이슨이나 야물로 설정 파일을 구성하고 이걸 이제 파일 리드를 통해서 이제 파싱을 해서 쓰는 등의 좀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테라그런트에서는 이제 include dependency 블록뿐만 아니라 리드 테라그런트 컴피그 같은 함수를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다른 테라그런트 파일에 있는 이제 변수를 쉽게 이제 참조가 가능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env.hcl이라는 파일을 그 dev 디렉토리 밑에 구성을 한 후에 밑에 다른 테라그런트.hcl 파일에서는 이 env.hcl 파일을 읽어와서 그 안에 있는 값을 참조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장점은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테라폼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 이 각각의 디렉토리에 직접 들어가서 명령을 입력해 줘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찮을 뿐만 아니라 의존성을 직접 계산을 하고 또 병렬 처리 같은 것도 직접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작업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라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하단에 있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그 위에 디렉토리를 이제 테라그런트 run all 명령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 디렉토리가 포함하고 있는 다른 테라그런트 디렉토리들을 전부 의존 경로 계산을 해주고 또 의존 경로에 문제가 없는 저 EC2.1이나 EC2.2 같은 모듈들은 이제 병렬 처리를 알아서 해줍니다. 거기다 이제 테라그런트 이건 보너스인데 테라그런트를 이제 개발한 그런트워크라는 곳에서 이제 테라테스트라는 그 고 라이브러리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하면은 테라폼 모듈을 고 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어플라이 디스토리 테스트까지 도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테라그런트의 장점을 좀 문서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테라그런트를 한번 써보자 하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대표적인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이제 값 중복 제거 그리고 구조 중복 제거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이제 값 중복 제거를 하려고 시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인풋 블록 같은 경우에는 테라폼 모듈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인자를 넘기는 과정인데요. 이 인자 목록 중에서
딱 봐도 이제 변수가 아니라 그냥 고정된 그 매직 넘버 같은 애들이 4개 있죠. 저렇게 강조를 해놓은. 이제 이 애들을 이제 중복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중복 제거에 대한 테라그런트 문서가 이제 홈페이지에 존재하는데 구체적인 예시는 없고 기술적으로 아까 전에 말했던 첫 번째, 두 번째 장점만 이제 나열을 하고 있어서 직접 이제 해봤습니다. 우선은 값 중복 제거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른 테라그런트 파일에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기능을 써가지고 이 4개의 이제 매직 넘버를 전부 환경 변수로 분리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예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른 이제 service.hcl이라는 파일을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 고정 변수 값들을 밀어 넣은 뒤에 여기서는 그 값들을 이제 불러와서 쓰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 파일은 되게 깔끔해지고 좋았는데 문제는 이 환경 변수라고 부르는 그 환경 변수 파일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난잡해진 거죠. 왜냐하면 기준도 없고 이 환경 변수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모든 매직 넘버를 다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 이걸 보고 이제 환경 변수로 분리해야 되는 기준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쓰니까 어렵게 표현이 됐는데 그냥 같은 값이 2번 이상 쓰이면서 이제 그 값이 같은 의미를 갖는 경우,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의미로 2번 이상 쓰인 값들은 환경 변수로 빼도 된다 이렇게 정한 건데 이 기준만 정하니까 그 많던 환경 변수들이 다 사라지고 저렇게 조그만 남아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사실 이 값들은 환경 변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환경 변수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코드 중복을 줄일 수 있는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이 빨간 네모 박스 안이 아니라 빨간 네모 박스 밖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를 중복 제거했어야 되는 겁니다. 구조 중복 제거는 아까 그 첫 번째 장점으로 나열한 것처럼 include 블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제 config 파일이라는 개념을 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input 블록을 포함하고 있는 테라폼 모듈을 이제 현실의 인프라로 실행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구조 자체를 한 번만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드나 데브 같은 ENV가 나눠지는 곳에서는 이제 include 블록을 통해서 config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config 파일은 어떤 기준으로 만드냐 하면은 아까 전에 그 5가지 그 프로젝트 구조에서 마지막 3가지, 그러니까 도메인, 서비스, 모듈 이 3가지가 같으면 인풋 구조가 같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구조가 무엇이냐, 이 인풋 블록을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인자의 종류, 어떤 인자를 넘기는지, 두 번째는 어떤 디펜던시의 아웃풋을 불러와서 이제 인자에 넘기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변수를 불러와서 인자에 넘기는지, 이 3가지 조건이 같으면은 이 인풋 내에 이제 고정된 값들이 바뀌더라도 나머지 내용은 전부 같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쉽게 바꿔 말하면 저 false true, false 그리고 저 ECS task로 시작하는 스트링 이 4가지 빼고 나머지가 전부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그러면 또 false true, false라고 말한 그 매직 넘버들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locals 변수로 얘를 분리한 다음에 이 local.env를 키로 하는 디렉터리를 만들어서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이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role requires mfa라는 인자를 dev env일 때는 false로 넘기고 이제 prod env일 때는 true로 넘겨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하면은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떤 때 유용하냐면 dev 환경에서는 뭐 예를 들면 EC2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T2 마이크로로 만들고 prod 환경에서는 뭐 C5 라지로 만들고 이런 이제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가 들어갈 때는 그 변수 자체는 값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분리할 수가 없지만 구조를 중복 제거시키면은 이제 다른 모든 그 테라그런트 구성 요소를 한 번만 적으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라그런트 도입을 하고 나서 값 중복 제거 그리고 구조 중복 제거라는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인식을 하고 이걸 이제 콘피그 구조까지 적용을 해서 이제 도달을 하고 나니까 테라폼만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드가 아니라 좀 일회성 스크립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이제 일회성 스크립트를 짠다는 느낌이었는데 이 테라그런트로 구성을 하고 나니까 좀 재사용 가능하고 또 협업을 할 때도 최대한 이제 일관성 있는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일반 그 컨벤션을 적용하기가 좀 수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린 내용들이 사실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어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은 이제 dev env 그리고 infrep 도메인 그리고 example 서비스 그러니까 dev infrep example이라는 하나의 가상 서비스를 구성을 하고 그 서비스 안에는 사실 리소스는 ECR 레포지토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다음에 dev 환경에서는 이 ECR 레포지토리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지해야 되는 그 이미지 개수를 10개로 정해야 되고 프로드 환경에서는 20개로 정해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환경 변수를 전부 출력을 해줬어요. 보시면 이제 그 env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전에 환경 변수 그 env.htcl, domain.htcl, service.htcl 그 보여드린 것처럼 환경 변수는 딱 4가지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테라그런트.hcl을 보시면은 이제 블록은 include 블록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루트 include 블록은 아까 전에 테라그런트 장점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테라그런트 실행이 필수적인 그 중복된 값들을 구조를 이제 포함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곧 설명드릴 config 파일을 이제 포함하는 내용인데 이 파일의 내용 안에는 어떤 고정된 값도 없습니다. 변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실제 config 파일을 보면은 어떤 모듈을 사용할지 소스 그리고 어떤 환경 변수를 불러올지 그리고 이제 인풋 블록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실행을 시켜볼 건데 dev 환경에서 플랜을 쳐보면 이제 이름을 처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름이 dev로 시작하니까 env 환경 변수를 dev를 불러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해야 되는 개수를 10개로 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쳐보면 실제로 ECR 레포지토리가 이제 생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네, 다시 플랜을 쳐보면 당연히 방금 어플라이 쳤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경되지 않았다 나오고 이제 이 상태까지는 잘 왔는데 이 똑같은 리소스를 프로드에 구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dev 환경에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인프라 구성이 끝난 후에 프로드 환경에 똑같은 인프라를 또 구성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때는 사실 이제 example 서비스가 없는 상황을 가정을 했는데 example /ecr이라고 하는 방금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리소스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한 다음에 테라그런트.hcl 파일을 복사를 해요. 그 테라그런트.hcl 파일에는 그 include 블록만 2개 들어있었던 그 파일이고 그리고 서비스.hcl은 환경 변수인데 이제 환경 변수 파일 안에는 서비스 이름 딱 하나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복사한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include 블록 2개 들어있는 파일 복사하고 이제 service.hcl 환경 변수 파일 복사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은 다른 내용은 이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프로드 환경도 똑같은 구조로 그런데 이제 이름은 프로드로 바뀌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미지 개수는 10개인 상태 그대로 이제 복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config 파일 내에 이 마지막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미지 개수를 10개로 정하고 있는데
이걸 프로드 환경에서만 20개로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를 20개로 바꿔버리면은 이제 대부 환경에도 20개로 바뀌기 때문에 안 될 거고, 이런 경우에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저 값을 환경 변수화하는 게 아니라 저 값 빼고 나머지 전부를 이제 구조 중복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여드리면 이제 로컬스 쪽에 expire count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 키를 가지고 구분을 할 수 있게 저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서 이제 참조를 할 때는 그 expire count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제 local.env라고 하는 키를 가지고 이제 찾게 하면은, 그럼 이제 다시 플랜을 쳐봤을 때 프로드는 20개가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dev를 또 플랜을 쳐보면은 dev는 여전히 10개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구조를 활용하니까 이제 중복 코드를 사실상 최소화시킬 수가 있었고, 이제 이런 구조를 활용해서 지금도 저희는 인프라를 새로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제 6장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인데, 테라그런트 구조를 이제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가 4명이서 좀 원활한 협업을 위해서는 CI/CD 환경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테라폼을 쓸 때 이제 많이 쓰이는 CI/CD 툴을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는데, 테라폼은 잘 지원을 하는데 테라그런트 같은 경우에는 로그가 안 찍히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틀란티스 도입은 이제 철회를 했고, 대신에 이 아틀란티스 도입을 할 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위주로 써가지고 젠킨스를 이용을 해서 CI/CD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 단순하게 코드가 이제 반영이 되면은 뭐 대신 플랜을 쳐주고 대신 어플라이를 쳐주고 이 정도 수준인데, 앞으로는 또 어플라이가 실패했을 때 자동으로 이제 이전 버전으로 롤백을 시켜준다든지 하는 이제 기능을 추가하면서도 또 이제 안정성 개선, 그 IAC에 CI/CD를 적용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렵거든요. 안정성 문제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에 데이터독이나 그라파나 같은 이제 제 서드 파티 도구를 쓰고 있고, 또 몽고DB 아틀라스라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최근에 이제 검색 엔진을 도입하면서 쓰게 됐는데, 이런 다양한 서드 파티 서비스들을 사실 그 기존에는 AWS랑 마찬가지로 웹 콘솔이나 이제 각자 독자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콘솔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테라그런트로는 AWS랑 클라우드 플레이어 이렇게 두 종류의 서비스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이제 세 가지를 포함한 다른 서비스들도 코드로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점차 이제 테라그런트의 어떤 역할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사실 얘기를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AWS CDK 같은 경우, 사실 IAC의 종류는 오늘 언급한 CDK나 테라폼, 테라그런트 외에도 플루미 또는 이제 CDK 테라폼 같은 엄청 다양한 종류의 IAC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게,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제 도구들이 발전을 하고 있고 바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보다 저게 더 낫다 하는 말은 절대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내용도 저희가 이제 작년 중순부터 올해 그 중순까지 이제 1년 동안 겪은 그런 내용을 이제 설명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의 그 기술 블로그 주소인데, 아마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할 텐데, 작업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기술 블로그에 이제 정리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고, 또 함께 하실 분들도 언제나 환영이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QA는 이제 밖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